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나는 그냥 내 입장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어느새 분위기는 싸해지고 나중엔 그 관계 자체가 어색해지기도 하죠.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걸 그랬나. 근데 또 그렇게 계속 참으면 나만 손해 아닌가. 화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건 더 답답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상대랑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화내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내가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 되는 현실적인 말하기 기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진짜 꿀팁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감정을 말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보통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왜 그래? 진짜 이상하네. 너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이 나가는 순간 이미 감정이 앞서 있고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굳어버리죠. 이게 말다툼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건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는 힘들다. 나는 좀 불편하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회의 시간마다 내 말을 끊고 자기가 더 잘 아는 척 할 때 짜증나죠. 속으로 또 저러네, 또 시작이야.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너 왜 자꾸 내 말 끊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바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뭘? 넌 너무 예민해. 이런 식으로 돌아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벌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회의 시간에 내가 말할 때 중간에 자꾸 끼어들면 나는 말이 끊기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이 말은 비난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를 평가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쟤는 원래 그런 애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감정을 투사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대화를 막는 벽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회의 중에 내가 아이디어를 꺼냈을 때 그 얘기를 끝까지 할 기회를 못 가진 게 조금 불편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아, 그랬구나 하고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바꿀 순 없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말을 쓰면 적어도 대화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은 감정이 앞설 때일수록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 발 물러나서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건 처음엔 어렵지만 자주 써보면 정말 효과가 커요. 무조건 싸움이 줄어들고 대신 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너 때문에 라는 말 대신에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막상 감정이 확 올라올 때는 정말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무 연락도 없이 30분 넘게 늦었어요. 기다리는 내내 짜증나고 마음이 상하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왜 맨날 늦어? 시간 약속 좀 지켜라. 너 때문에 오늘 완전 기분 망했어.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상대를 비난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듣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니, 나도 사정 있었어. 맨날 늦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결국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오늘 아무 말 없이 늦길래 기다리면서 좀 서운하고 불안했어.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건가? 이 말은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가 겪은 감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 영어로는 아이메시지라고 부르는 기술이에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방식. 이 방법의 핵심은 감정을 상대에게 던지지 말고 내 마음의 상태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내 감정을 잘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 써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너 때문에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하지만 나는 좀 속상했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 감정을 느껴줄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연인, 가족, 친한 친구처럼 오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 말하기 방식이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을 때 당신은 맨날 나랑 얘기 안 해라고 하면 대부분 나도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며 서로 상처 주고 끝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집에 와서 말없이 폰만 보고 있으면 나는 좀 소외된 느낌이 들어. 이 말엔 비난도 없고 감정도 솔직하게 전달되고 무엇보다 대화를 이어갈 여지가 생겨요. 이 나 전달법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감정을 너무 노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해보면 알게 돼요. 상대방을 움직이는 건 공격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걸. 진심으로 내 감정을 전할 때 오히려 상대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 없이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진짜 사람 사이에 통하는 대화의 핵심이에요. 바로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청입니다. 이게 단순히 고개 끄덕이고 응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듣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대부분 상대 말을 듣는 척 하면서도 속으론 내 반박할 말, 내 얘기할 타이밍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요즘 회사 너무 힘들어. 팀장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들끼리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야, 그 정도면 양반이지. 나는 지난달에 상사한테 완전 깨졌어. 그냥 그만둬. 요즘 다 그런 거야. 이건 사실 듣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끼워 넣는 거고 상대의 감정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대화는 공감이 아니라 정보 교환으로 바뀌죠. 하지만 정말 경청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랬구나. 팀장이랑 일하는 거. 그거 진짜 스트레스겠다. 그런 상황이면 나라도 지치겠다. 상대는요, 자기가 한 말을 정확히 들어줬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마음을 놓습니다. 그제서야 내 말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려면 먼저 들어야 상대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상대방이 속상해서 뭔가를 말하면
보통 반사적으로 방어부터 하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너도 나한테 잘한 건 없잖아. 이렇게 하면 싸움만 커지고 끝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속상했겠다. 내가 그 부분은 잘못 본 것 같아. 이 말 하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인간관계의 모든 장면에서 통합니다. 회사, 친구, 연인, 가족까지.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들어줬다는 느낌이 들면 상대 말도 기꺼이 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팁은 내가 말하기 전에 상대가 뭘 말하고 싶은 사람인지 한 번 더 들어보는 연습입니다. 이건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 태도고요.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다는 말 없는 표현이기도 해요. 결국 내가 먼저 들을수록 내 말도 더 깊이 들리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바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한 템포 쉬는 것. 우리는 이걸 간격두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싸움은요, 상대가 한 말 때문에 나는 화난 게 아니라 그 말에 내가 바로 반응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진짜로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예민하냐? 그런 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그래. 이런 말 들으면 머리로는 참자 하면서도 입에서는 바로 튀어나오죠. 너 지금 말 다 했어. 예민하다고. 너는 생각이 너무 없잖아. 순식간에 감정이 폭발하면서 사람 사이의 거리가 확 멀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딱 3초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깐만. 이건 좀 생각해보고 말할게. 혹은 지금 당장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내가 정리해서 말해도 될까? 이렇게만 해도 상황이 180도 달라져요. 왜냐면 감정은 순간 올라오지만 말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간격이 생기면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은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고를 수 있게 돼요.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싸움이 벌어질 만한 상황에서도 말을 바로 던지지 않고 그건 좀 생각해보고 말할게요. 이렇게 간격을 두더라고요. 그건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감정이 말을 망치지 않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몇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평소에 이런 말을 연습해두면 좋아요. 바로 대답하긴 좀 애매한데 생각 좀 해볼게요. 그 말 들으니까 감정이 좀 올라오는데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지금 말하면 감정적으로 나올까봐 잠깐만 시간을 갖고 싶어. 이런 표현을 내 말 습관에 넣어두면 충동적으로 말해서 후회하는 상황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관계일수록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 들릴지를 미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습관은 정말 소중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격을 둘 줄 아는 사람은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막 말하지 않는구나 하는 안정감을 주거든요. 자, 마지막 5번째 방법입니다.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선 긋기. 그리고 그 선을 예의 있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죠. 상대 기분 안 나쁘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이건 진짜 불편한데. 그래서 결국 싫은 것도 참고, 불편한 상황도 애매하게 넘어가고, 나중엔 속이 뒤집히죠. 그리고 참다가 폭발하듯이 말하게 돼요. 나 진짜 그거 불편했어. 그때부터 쭉 말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거든. 근데 그 말은 너무 늦었고 이미 감정이 얹혀 있어서 상대도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불편함은 참지 말고 예의 있게, 빠르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동료가 자꾸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요. 그럴 때 왜 자꾸 퇴근하고도 연락하세요? 라고 날카롭게 말하면 싸움이 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퇴근 이후엔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서요. 업무 메시지는 다음 날 오전에 확인드릴게요. 어때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내 선을 그은 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친구가 자꾸 나를 웃음 소재로 삼는 농담을 해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지만 계속 되니까 점점 기분이 상하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그 얘기 계속 들으니까 조금 민감해지더라. 나는 별로 웃기지가 않아서 그 얘긴 좀 자제해주면 좋겠어. 상대를 망신 주지 않고 내 불편함을 분명히 전달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이나 선긋기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 말 없이 참고 넘어가면 괜찮은 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나만 속에서 천천히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불편한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그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요, 단호함은 불친절과 달라요. 예의 있게 말해도 단호함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엔 말투부터 연습해 보세요. 그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제 기준에선 조금 부담돼요.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넘어가고 싶어요. 이건 저한테는 좀 불편한 주제예요. 이런 말들을 내 언어로 바꿔두면 상황이 생겼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말을 꺼낼 수 있어요. 선명하게 말하는 건 무례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상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예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말을 잘한다는 건 말싸움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을 존중하면서 상대도 다치지 않게 내 할 말을 전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한 번만 같이 떠올려 볼까요? 첫째, 감정을 쏟기보단 상황을 설명하기. 넌 왜 그래가 아니라 이 상황이 나한텐 좀 힘들게 느껴져. 이렇게요. 둘째, 너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말하기.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느꼈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셋째, 말하기 전에 경청하기. 내 얘기만 하려 들지 말고 상대의 말에 진짜 귀를 기울이는 것. 넷째, 감정이 올라올 땐 즉각 반응 말고 간격을 두고 말하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가 불편한 건 예의 있게, 단호하게 선 그어 말하기. 그건 저한텐 조금 불편해요. 이건 나를 지키는 말이에요. 처음엔요, 이런 말들이 어색하고 마음속에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대화도 감정도 연습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은 싸우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봐야겠다. 그런 마음 하나만 가져가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말하기가 제일 어렵나요? 예를 들어, 가족한테, 직장에서, 연인에게,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예시로 함께 나눠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